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미국 고전문학의 대표작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경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었던 작품이죠. 거대한 형유고래 모비딕과의 싸움, 허먼 멜빌의 모비딕,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흥미를 가진 주인공 이스마엘은 세계의 바다를 두루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형유고래를 잡아 고래 기름을 구하는 포경선을 타기로 하고 미국 포경의 중심지인 낸터킷으로 향했죠. 이스마엘은 뉴 베드퍼드에서 낸터킷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기 위해 여인숙으로 갔습니다. 여인숙 주인은 남는 방이 없다며 작살잡이와 같은 침대를 써도 되겠냐 물어봤죠. 그리고 그 작살잡이가 식인종이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이스마엘은 식인종과 같은 방을 쓰기 싫었지만 4명이 자도 될 만큼 넓은 침대, 그리고 매우 추운 밖의 날씨 때문에 같은 방을 쓰기로 하죠. 이스마엘은 식인종이 두려웠지만 그와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퀵핵으로 요조라는 인형을 가지고 있었고 요조를 우상으로 믿고 있었죠. 퀵핵은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작살잡이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퀵해그와 같은 포경선에 타기로 약속하고 함께 낸터킷으로 향했습니다. 낸터킷으로 온 둘은 포경선을 찾았습니다. 퀵해그는 포경선을 선택하는 것을 이스마엘에게 맡겼죠. 요조가 그렇게 시켰다며 말이죠. 이스마엘은 고래잡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퀵해그의 말을 듣고 한 포경선을 선택합니다. 그 포경선의 이름은 피코드호로 에이헤브라는 선장이 이끄는 배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퀵해그와 함께 선주에게 가 계약서를 쓰고 포경선 피코드호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여인숙에서 피코드호의 출항을 기다리던 이스마엘과 퀵해그에게 누군가 피코드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일라이자라는 이름의 사내였는데 에이헤브 선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스마엘과 퀵해그에게 피코드호에 탑승하지 말 것을 권유했죠. 이스마엘과 퀵해그는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에이헤브 선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에이헤브 선장에 대해 아는 것은 지난번 항해에서 고래를 사냥하다 다리 한쪽을 잃었다는 것 뿐이었죠. 며칠 뒤 이스마엘과 퀵해그는 피코드호에 탑승했습니다. 피코드호는 포경선이었기 때문에 고래를 쫓는 보트가 있었고 각 보트를 지휘하는 3명의 항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투창병, 작살잡이도 3명이 있었죠. 즉, 피코드호에는 3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1등 항해사 스타벅과 퀵해그가 한 팀, 낙천적인 2등 항해사 스터브와 인디언 작살잡이 타시테고가 한 팀, 땅딸막한 3등 항해사 플래스크와 흑인 작살잡이 다구가 한 팀이었죠. 미국에서 출항한 피코드호는 점점 남쪽으로 향했고 날씨는 점점 온화해졌습니다. 어느 날 에이헤브 선장이 선원들을 모두 갑판 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고래의 뼈를 깎아 의족으로 사용 중인 에이헤브는 커다란 금화를 보여주며 흰 고래를 찾는 사람에게 금화를 주겠다 말했죠. 그러자 퀵해그, 타시테고, 다구 3명의 작살잡이들이 그 고래를 안다며 고래의 이름이 모비딕이라 말했습니다. 에이헤브는 자신이 찾는 고래가 모비딕이 맞다며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그 고래를 찾아 죽이겠다 말했죠. 모비딕은 거대한 흰 형유고래로 많은 포경선들을 침몰시킨 공포의 고래였습니다. 선원들은 복수의 눈이 먼 에이헤브의 광기 어린 연설에 열광했지만 스타벅은 에이헤브의 복수심으로 자신들의 목적인 고래잡이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며 불안해했죠. 며칠 뒤 형유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고래를 잡기 위한 팀들이 준비를 할 때 에이헤브가 처음 보는 5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에이헤브는 그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을 페달라라 부르며 준비를 하라 했죠. 갑작스런 사람들의 등장에 선원들은 당황했으나 곧바로 보트를 내려 고래를 쫓았습니다. 원래 팀을 이룬 3팀과 선장이 데려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까지 총 4팀이 고래잡이를 시도했죠. 아쉽게도 고래잡이는 실패했지만 선원들은
선장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 팀을 꾸렸고 선원들 몰래 5사람을 태웠다는 걸 알게 되죠. 피커드 호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 인도양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향유고래를 잡아 고래 기름을 얻기도 하고 다른 포경선들을 만나기도 하죠. AF 선장은 포경선을 만날 때마다 흰 고래를 보았냐며 모비딕에 대해 물어봤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는 못했고 항해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태평양에 가까워져 갈 때 피코드호는 세뮤얼 앤더비호를 만났습니다. AF 선장은 세뮤얼 앤더비호 선장에게 흰 고래를 봤냐 물어봤고 선장은 1년 전 모비딕을 사냥하다 팔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AF는 보트를 타고 그에게 가 모비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은 뒤 돌아왔습니다. AF는 점점 광기에 빠지는 듯 했고 스타벅을 포함한 선원들은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태평양으로 나온 피코드호는 레이첼 호를 만났습니다. AF는 생기 없는 레이첼 호의 선장에게 흰 고래를 봤냐 물어봤고 레이첼 호의 선장은 흰 고래를 만났다며 그 고래를 잡으려다 보트 하나를 잃어버렸다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수색 중이니 함께 그 보트를 찾아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트에는 레이첼 호 선장의 아들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AF 선장은 그럴 수 없다며 레이첼 호 선장의 제안을 거절했고 흰 고래 모비딕을 찾으러 갔습니다. 며칠 뒤 피코드호는 딜라이트 호를 만났습니다. 딜라이트 호는 난파선 같은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흰 고래에 당했다며 수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말했습니다. AF는 계속 항해했고 모비딕이 가까이 있다 생각해 갑판 위에서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흰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AF는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그 고래를 알아보고는 흰 고래라 소리쳤고 스타벅에게 배를 지키라 말한 뒤 보트에 탔습니다. 3개의 보트들은 일제히 모비딕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모비딕은 잠수를 해 몸을 숨긴 뒤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보트 하나가 두동강이 났고 나머지 보트들도 위태로웠죠. 다행히 스타벅이 피코드호로 보트들을 보호했고 모비딕은 떠났습니다. 보트 하나가 두동강이 났고 선원 5명이 사망했죠. 그럼에도 AF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날 모비딕을 찾기로 하죠. 이튿날 자신을 찾는다는 걸 아는지 모비딕이 나타났습니다. 남은 3개의 보트로 모비딕을 쫓았지만 모비딕은 몸을 돌려 3개의 보트를 향해 달려왔죠. 보트에서는 작사를 던져 모비딕을 맞췄지만 모비딕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트로 와 몸을 뒤틀었고 작살의 밧줄이 뒤엉키면서 보트들은 뒤엉켜 부셔졌죠. 스타벅은 또다시 피코드호를 끌고 와 그들을 구했습니다. AF 선장의 의족 고래뼈는 부셔졌고 페달라가 사라졌죠. 선원들은 페달라가 엉킨 밧줄에 휘감겨 물속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스타벅은 AF에게 모비딕을 잡지 못할 것이니 포기하라 설득했지만 AF는 포기하지 않았죠. 셋째 날도 모비딕을 쫓았습니다. 모비딕이 나타나자 AF는 역시 스타벅에게 피코드호를 맡기고 보트를 탔습니다. 모비딕은 보트를 공격했고 보트들은 부셔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트를 공격하기 위해 떠오른 모비딕의 몸에 페달라가 묶여 있었습니다. 어제 그 작살의 밧줄들과 함께 그리고 몸은 반쯤 찢긴 채 스타벅은 AF에게 모비딕을 포기하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AF는 계속해서 모비딕을 쫓았고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작살이 모비딕의 눈에 꽂혔고 모비딕은 보트 뱃머리를 들이받았죠. 그러다 모비딕은 모선 피코드호를 발견했습니다. 모비딕은 고통의 원천이 피코드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피코드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모비딕은 육중한 몸으로 피코드호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모비딕의 공격을 받은 피코드호는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AF는 모비딕을 향해 작사를 다시 던졌고 작사를 맞은 고래는 앞으로 달아났죠. 밧줄이 무섭게 풀려나갔고 꼬인 밧줄이 AF의 목을 감았습니다. AF는 목에 밧줄이 감긴 채 고래에게 끌려가죠.
드넓고 푸른 바다는 피코드호를 포함해 파손된 보트들까지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스마엘 뿐이었죠. 이스마엘은 부표를 붙잡고 망망대해에 떠돌아다니다 보트를 찾던 레이첼 호에 의해 구조된 것이죠. 이 소설은 모비딕이라는 고래뿐만 아니라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소설입니다. 그만큼 각각의 캐릭터들이 유명하기도 하죠. 특히 유명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이름을 1등 항해사 스타벅에서 따왔다고 하죠. 수많은 작가, 평론가들이 극찬한 유명한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